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특수교육 임용 공부 시간을 단축시켜드리는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총론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개정이 되면 뭐 2 개정, 뭐 1호 개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수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이 바뀌면 그 큰 틀이 바뀐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2 개정, 1호 개정, 11 개정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중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 중에 우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걸 배우고 그거를 가르칠 겁니다. 이러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중등 교육과정으로 다시 나뉘고요. 이 초중등 교육과정이 방금 얘기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그 초중등 교육과정을 얘기합니다.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즉 공통교육과정의 일부와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초중등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다고 하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그리고 학교 급별 편성 운영 기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또는 거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왜냐? 이거는 교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주로 나오고,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시험 문제 엄청 나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육과정이, 그리고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이러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 원칙과 교수학습,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를 두 번째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급별 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도록 몇 가지 지침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지침을 따르라는 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고 종종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교육과정이 왜 개정이 되느냐? 뭐 늘 얘기하지만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교육과정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내용도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권 교체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5년 단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변화 같은 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확하게 그 패턴대로 모든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 그리고 교육적 요구 때문에 바뀌었다. 그래서 사회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과정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후, 생태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적 요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 많은 얘기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 즉 학교에서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이거 정도는 지켜달라라는 내용들이 꽤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지금 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성의 중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것도 초중등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 주도도 학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기초 소양이 있어야 되고 맞춤형 교육이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 다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주도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을 배웠을 때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 나오고요. 이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핵심 역량이 6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내용의 시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핵심 역량을 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과 관련된 개념과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차기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이런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인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역량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서는 소위 말해서 수준이 있겠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수준에 따라서 이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년 임용 시험에서 초등에서는 종종 물어봤어요. 예전 선택형과 서답형이 같이 있던 2008년 이전 기출문제를 보면.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 발언 인성을 함량하는 걸 목표로 두고요. 이걸 바탕으로 중학교에서는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 자질 함량에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개척과 민주, 시민, 자질 완성에 목표를 둔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이 공통교육과정과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전체의 내용이 다 언급이 된다더라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특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초중등 교육과정이 뭐라고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하위 유형이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그럼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시도에 맞게끔 약간씩 변형을 합니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 역량을 향상하는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시도교육청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내용을 가지고 뭐 한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 때 여기 나와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뭐까지 해야 된다? IP, 개별화 교육계획까지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개별화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개별화 IP에도 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나눠드렸던 이 원문을 보고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제 2022-34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이 큰 틀은 이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26년에 이렇게 일부 개정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론이라는 내용이 있고 강론이라고 내용이 물론 이런 용어를 쓰지 않겠지만 총론과 강론이라는 이러한 용어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총론은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총론 하위 유형이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선택주신 교육과정의 하위 유형에 있는 뭐 국어과, 사회과 이런 애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총론도 나오고 뭐 기본교육과정, 수학,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하위 유형 등등도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볼 거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 총론,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교육부 고시 제 2022-34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과정 2022년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부칙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 부칙 내용이 소위 말해서 이게 언제 적용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5, 6, 그리고 중학교 2, 고등학교 2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내년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죠. 근데 2026년에 이제 또 뭔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제 뒤쪽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와도 많이 겹치는데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예전에는 이렇게 딱 적용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최근 문제들 살펴본다고 하면 적용되기 이전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둘 다 아실 필요가 있지만 확실한 건 올해 적용되는 거는 거의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미래에 적용되는 거, 예컨대 초특 같은 경우에는 28년에 이게 적용되죠. 그러면 이게 27년에 즉 내년에 이걸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왜? 어차피 합격하더라도 이거는 합격한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올해 적용되는 내용을 위주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나중 시험 칠 때 된다고 하면 이제 공고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때 이 내용을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차례가 나오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그리고 초중등 교육과정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알다시피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 유치원 교육과정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특만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부는 안 보고 2부 내용을 볼 거고 이 2부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 성격부터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교육과정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게 좋겠죠. 일단 방금 얘기했던 국가 수준의 공통성, 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학생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해야 된다? 수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때, 만들어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그리고 시도 수준 교육과정 등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개선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나와 있고요. 이 방향에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일단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인공지능이 발달했고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에 그동안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주도적. 자, 그래서 이 주도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상을 만들었고, 이 인간상이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인 사람. 세 번째,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도, 인간상 정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이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총 6가지가 나오죠. 이게 자기관리 역량, 이게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이게 창의적 사고 역량, 이게 심리적 감성 역량, 이게 협력적 소통 역량, 이게 공동체 역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당연히 6가지 핵심 역량 명칭도 알아야 되고 얘네들 개념도 알아셔야 됩니다. 일단 인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6가지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육 목표가 있고 그 교육 목표가 방금 얘기했던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 향상 그리고 바른 인성 함량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주의 시민 자질 함량에 목적을 둔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진로 개척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설계와 운영에서 얘기하게 되겠죠. 자, 설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초중등 교육과정을 보는 게 많지만 일단 이름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니까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고?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처음 할 때 이 특수교사 내용이 딱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나 봤는데 근래에 나왔었죠.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죠.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졸업하고 나서 갈 그쪽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이 통합교육의 전문가인 특수교사가 참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특수교사 참여를 권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다. 자, 그리고 요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사 되고 끝이 아니라 교사의 그런 전문성 신장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수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 운영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금 교육과정 개정 배경에 나와 있던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냐?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냐? 다 교과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수단을 구성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읽어본다고 하면 재밌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통신기술, 매체 활용,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AI죠. 그러니까 IT 기술을 활용해서 AI 기술도 활용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게 디지털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과정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는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여기 4번에 보면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및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 교육에서 배웠던 평가 조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그래서 지금 봤던 내용 중에서 이 네 번째 내용이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전체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낼 게 많다는 뜻이죠.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서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장애,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언어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여기부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정규 수업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건 나죠. 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해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조정하거나 제가 말씀드렸죠. 초중등 교육과정이 얘의 상위 버전이라고. 그리고 특수교육 교과형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사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딱 교과서 쓰도록 픽스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교육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해서 성취 수준만 달성해두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사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초중등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어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처럼 한 가지 초중등 교육과정의 한 가지의 교육과정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 교육과정 같은 경우 학생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 내용 또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해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서 학교에게 선택기를 줘야 된다고 돼 있죠.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해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서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원래라면 종교 과목이 있을 때 플러스 알파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라면 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 종교계에서 말이 많아가지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더 들어왔어요.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종교 과목만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였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 나왔는데 예전 1호 개정 같은 경우에는 특수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본 교육과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통교육과정이 먼저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 공통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기본교육과정 운영한다는 마인드거든요. 약간의 철학적인 배치도 달라졌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먼저 기본사항이 나오는데 이 기본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첫 번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고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공통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던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붙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원래라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는 게 기본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에 문제 없는 애들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기본교육과정과 병행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권의 또는 여러 정치적인 내용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학령군 그리고 교과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년군을 설정한다. 그래서 학년군은 학교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대신 나중에 배울 창의적 체험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학년군을 나눌 필요 없이 통합해서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목적으로 공통교육과정의 교과, 실제로는 기본교육과정도 비슷하게 나눠놨어요. 교육 목적성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성의 인적성, 생활 양식에서 연관성을 고려해서 교과군으로 재분류했습니다. 학년군과 교과군으로 이렇게 과목들을 나눠놓은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 즉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특수교육 전문 교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특수교육 전문 교과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우는 기본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초학습, 생활기능, 진로 및 직업 적응 등의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하게 편성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중 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정 학년, 특정 학기에 몇 과목을 몰아서 가르치면 훨씬 더 소위 말해서 효율성을 띌 수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 학년군과 그리고 교과군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학업 부담의 적절화,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 이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즉 이 개정에 추가된 내용이 이 진로 연계 교육이거든요. 학교는 학교 급간 전환기에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얘는 운영할 수 있답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뭐 할 수 있다?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언급해놨죠. 그리고 이제 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사항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있던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에 보면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상관없이 다 배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안전 건강교육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요즘에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오고요. 쭉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내용이고 웬만하면 순서대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엄청 중요하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원격 수업은 알다시피 코로나 때 2020년쯤에서 등장한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에 보면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서 교과별 50% 범위 내에서 실수를 감축해서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자, 기본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특수학교라고 한다고 하면 교과 시간을 줄여가지고요.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장특법에 보면 학생을 배치하는 기준이 3개잖아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이렇게 3가지인데 이 2가지는 전제가 뭐다? 통합 교육을 한다는 게 전제예요. 즉 통합 교육을 할 때에는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학생이 속한 그 학교의 그 반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한다고?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따라서 재구성하거나 혹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형 도서나 통합교육용 교사학습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뭘 못하냐면 이제 실습, 즉 진로와 직업 교육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연계 또는 대체해가지고 생활 기능, 진로와 직업, 현장 실습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 바뀐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고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순회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개별화 교육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과 또는 생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개별화 교육이 나오냐?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건 당연히 교과도 그렇고 생활 지원도 그렇고 이것 따라서 해야 된다고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처거든요. 자, 직업, 예술, 체육 계열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은 특성화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준하여서 정하되 쉽게 얘기해서 직업과 관련된 졸업하고 나서 직업과 관련된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비슷하게 만들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 예술, 체육 계열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따라야 되는데 기본 교육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네, 기본 사항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선택 중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뭐 초, 중, 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제와 시간 배당. 이 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냐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주당 몇 시간 배우느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 나오죠. 파란색으로 26년 1월 21일 날 개정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초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으로 하는데 교과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 영어로 하는데 1, 2학년 같은 경우 이거 통합교과라고 하는데 통합교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여기 나와 있는 건강한 생활 그리고 즐거운 생활 같은 게 약간 바뀌었고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동봉진이라고 4가지였는데 지금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3가지로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에서 여기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수, 총 수업 시간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 수업 실수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각각의 시간들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기준 수업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준 수업 실수와 최소 수업 실수라는 용어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 수업 실수는 이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최소 수업 실수는 무조건 이거 이상 하세요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시험 문제에 이 기준 수업 실수냐 최소 수업 실수냐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이 숫자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기준 수업 실수냐 뭐가 최소 수업 실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것까지도 시험 문제 나왔냐면 이 40분, 초등학교 40분이거든요. 40분 기준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들을 고려해서 40분 말고 블록 타임제라 해서 80분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물어봤다. 그리고
연간 34주 기준으로 해서 2년간의 기준 수업 실수, 그리고 학년군별 총 수업 실수는 최소 60 최소 수업 실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정 전 내용이고, 개정 전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그래서 건강한 생활이 추가됐고 즐거운 생활이 일부 개정이 됐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나예요. 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초등학교 교육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여기 교과별 창의적 체험 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실수를 증감한다고 돼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은 기준 수업 실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체육 예술 같은 경우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1 교육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교과와 창체와 관련해서 실수 증감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입시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입시 때문에 1학년 때 체육 미술 같은 걸 다 집어넣고 그리고 체육 예술 수업 관련된 내용을 확 줄여서 다 국어 영어 수학에 몰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 스트레스 이런 걸 풀 데가 없으니까 뭐 자살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2에 이걸 넣어버렸습니다. 단.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단 부분을 많이 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더라. 됐죠? 그리고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수업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중 이수제를 하잖아요. 집중 이수제를 하면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학년 때 특정 과목을 몰빵으로 배우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특정 과목을 몰빵으로 배워요. 그러면 애가 전학을 잘못 가버리면 둘 다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못 배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예상해 놓고 이렇게 보충학습 과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디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늘 나왔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대도시는 아니지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년들이 섞여 있는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 내용을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업 진행이 안 돼. 됐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과별 증감 실수를 활용해서 여기는 딱 교과만 찍었습니다. 교과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수어, 농인 생활과 문화를 이 교과 시간에 늘린 시간을 활용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해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으로 따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얘네들 같은 경우 지적 능력에 문제가 없으면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몇몇 과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로 활용하라고 나와 있죠. 됐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번. 학교는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 학교의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극간 연계 및 진로교육 강화하는 진로교육을 편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강화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유치원과 초등학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적응 및 한글 해득 교육 등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연계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뭐라고? 네, 1, 2학년 같은 경우 놀아라. 그래서 실내외 놀이 및 신체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안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용해서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공통교육과정 초등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중등도 교과와 창체로 이루어지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예술, 영어 선택으로 하는데 선택 내용에 눈에 띄는 게 여기 뭐가 들어간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체는 네, 자유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이렇게 세 학년군으로 있지만 중학교는 한 학년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얘기하고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교과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감축을 못하는 건 체육과 예술은 감축 못한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잘 부각을 안 하고 중학교부터는 뭐 한다? 네, 집중이수제와 관련해 가지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체육예술은 이제 8개 안에 포함하지 않고 하도록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됐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초등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과별 증감시술을 활용해서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이거를 창치활동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자율 시간을 편성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교 자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4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시간 학기별 1주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한 학기에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의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서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 이거는 중학교 특성이고 진로 연계교육과 편성 운영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온다? 자유학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유학기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죠. 자, 중학교 과정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이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거 4가지였는데 지금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 이렇게. 15 버전에서는 4가지, 2 버전에서 2가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에서는 토의 토론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즉 학생 참여 수업을 강화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제식 지필평가, 즉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평가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재밌게도 공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의 토론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2개밖에 없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는 뒤쪽에 보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집중 이수제와 관련된 폐해 중에 하나 때문에 생긴 건데
전부 다 국어, 수학, 영어, 주식 과목을 늘리고 그리고 미술, 그리고 체육 이런 걸 주였기 때문에 애들이 리비도를 풀 데가 없었어. 그래서 리비도를 풀 수 있는 시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중요한 건 매 학기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학년 이렇게 해버리면 몰아서 할까봐. 그래서 학년별 연간 34, 68시간, 총 136시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저렇게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6학기가 되잖아요. 1, 2, 3, 4 이렇게. 그래서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2개, 총 6학기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총 136시간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학교 스포츠 클럽 관련된 시간은요. 우리가 봤던 표에 본다고 하면 시간 배당 기준 표에 본다 하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한다?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20%를 증감하거나 해서 시간 확보해야 돼요.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중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즉 교과 창체 시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시간 확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창체 시간을 늘려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학년, 즉 1년 동안 68시간 정도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완전 빡세게. 그럴 경우에는 체육 시간을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험 문제에 꽤 나왔습니다. 여기 신설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부터 있던 내용을 약간 바뀌었어요. 바꾼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 자, 고등학교는 교과와 창체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과는 보통, 전문, 특수교육 전문 교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수교육 전문 교과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여러 개 있고요. 다시 이 보통 교과는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고 선택은 일반 선택교과, 진로 선택교과, 융합 선택교과로 나오는데 이것 또한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와 그리고 전문 교과, 특수교육 전문 교과를 나눈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밑에 나와 있는 보통 교과와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NCS라고 불리는 내용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직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재밌게도 이 내용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당연히 특수교육 전문 교과고요.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직업, 생활과 의료 과목으로 나누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재학하는 학교에서 개설한다고 돼 있죠. 고등학교 과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개설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점 배당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봐야 될 내용은 뭘 봐야 되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특수교육 전문 교과가 나와 있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특히 중등은요. 초등은 당연히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중등은 이 표 내용의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직업생활에는 얘네들이 있고 의료, 시각장애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직업생활과 관련된 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 과목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시험 문제였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들이 나오는데 이 운영 기준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이수 학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점 이수제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92, 174, 창체는 18학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즉, 이수를 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 선출률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 설계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수 기준은 둘 중에 하나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눈에 띄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출석률과 학업 성취 기준. 그래서 지금과 좀 많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등이라고 하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 필요시 특수교육 전문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이걸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특수교육 전문 교과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점자 수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창체 시간, 즉 정확하게는 교과의 증감 시간을 활용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시켜서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해서 가르치라고 나와 있죠. 이게 좀 특이한 점이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시각,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기본교육과정이죠.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거 정도는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 다르냐면 기본의 초등 같은 경우 여기 눈에 띄는 건 교과 창체 플러스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그래서 생활기술 중심으로 편성한다. 이 내용이 당연히 시험 문제겠지요. 됐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추가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그 내용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3번입니다. 자, 학교는 해당 학년군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타학년교 교과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다른 학년군에 사용 못합니다. 근데 기본교육과정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공통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20%였잖아요. 근데 기본은 50%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딱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본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다르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학교는 필요할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지 요구에 따른 교육 내용에 창의적 체험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팩스를 가르쳐야 된다. AS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따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뭘 활용해서? 창체와 일상생활 활동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 중학교. 얘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여기 진로와 직업이 이렇게 선택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활동은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으로 나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번 내용. 학교는 해당 학년군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필요할 경우 타학년군의 교과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가장 눈에 띄고 얘도 마찬가지로 50%. 이 내용들이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유학기도 나오고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이런 내용들도 다 언급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 중심 느낌이 나는데 또 과목은 또 아니야.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과의 진로와 직업, 지금 기본 중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다? 고등학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학점입니다. 학점. 근데 재미있는 거 여기는 16회라고 돼 있죠. 16회. 16회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 좀 봐야 되느냐. 얘도 기본이기 때문에 타학연군 교과 내용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도 50% 가감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진로 직업교육은 진로와 직업교과 외에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전문교과 중에서 학교의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편성할 수 있다. 기본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진로와 직업 외에도 선택 중심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50% 범위 내에서 감축해서 해당 교과의 과목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됐죠?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그때 어떻게 한다? 이 경우 창체와 일상생활 학점의 50%를 감축해서 해당 교과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13번째 내용에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다 라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굳이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큰 틀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에 집중하시면 좋으냐면요,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쭉 그냥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도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읽으면 되느냐, 2월, 3월 정도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읽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빈칸 문제 있잖아요. 그 빈칸 문제 정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인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된다? 이거 11월까지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특법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성실함을 체크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안 보면 이 내용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빈칸만 나왔지만 지금은 문장을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거 눈에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보시고 큰 틀에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